코인 투자로 회생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해가지고 영상들을 계속 찍어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가 코인한 사람 파산되느냐, 거의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파산은 되는데 면책하려고 파산 신청하는 거잖아요. 코인이 면책 불허가 사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코인으로는 파산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회생하시면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코인 해가지고 완전 지금 죽쓰고 있는 거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코인에서 회생은 되느냐 하면 회생은 돼요. 코인하면 회생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코인이라는 건 투자예요, 도박이에요? 이게 보기 나름인데 이 코인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투자 같고 외부에서 보면 도박 같아요. 근데 사실 법원에서의 도박의 정의는 뭐냐면 운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걸 도박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의 구체적인 어떤 그런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아세요? 모르잖아요. 주식은 솔직히 할 말이 있어. 주식은 삼성전자가 뭐 갤럭시를 내고 뭐 애플이 뭘 내고, 주식은 할 말이 있어요.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코인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코인에 대해 뭘 알고 계세요? 그죠? 저도 몰라. 코인 전문가들도 코인이라는 게 어떤 거다라는 어떤 개념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쓰이겠다라는 것만 알지 실생활에서 코인이 쓰이는 일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코인 투자는 도박에 좀 더 가까운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코인 투자를 하지만 왠지 도박스러워. 근데 도박을 해서 여러분들이 개인회생을 한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도박해서 잃은 돈을 채권자에게 손해를 어떤 전가하면서까지 법원에서 도와줄 리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인 투자는 회생을 해도 상당히 많이 갚아야 되고 되게 까다롭고, 또 코인이라는 게 사고팔고 하기 때문에 코인에 대한 손실금 아니면은 코인 투자금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되게 어렵고 번거로워요.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하지만 이 채무자에게 너무너무나 관대한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이런 데는 실무준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408호 제2조에 보면 채무자가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발생한 손실금은 뭐에 청산가치에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이랑 수원은 코인 투자나 주식 투자 관련해서는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서울이랑 수원에서 코인이냐 주식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손실금 자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생하고 원칙대로 간다는 거예요. 다만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사실 이런 경우 잘 없습니다. 이게 말이 이런 거지, 뭐 이런 분들 있어요. 뭐 저기 해외 거래소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뭐 콜드월렛으로 꺼내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분들은 되게 큰 손이지. 이렇게 짜잘하게 우리처럼 뭐 몇 천만 원 해가지고 코인 손실 나고 돌려맞고 이런 분들 중에 그러신 분들이 있을까? 잘 없을 것 같아요. 이거 걸려가지고 뭐 청산가치 반영했다거나 회생이 기각된 분은 하나도 없고, 다만 이제 우리가 코인 투자의 손실금은 서울, 수원은 반영 안 하니까 코인 투자로 회생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서울이랑 수원에 신청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훨씬 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있는 사례를 2개 갖고 왔어요. 서울회생법원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24년도 1월에 신청을 하셔가지고 인가가 나서 지금 잘 변제하고 계실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20대 00년생입니다. 00년생.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태어나신 분이죠. 이분이 가상화폐로 투자한 금액이 1억 정도 돼요. 1억 정도. 그리고 이 돈을 싹 다 날렸습니다. 총 빚이 얼마냐면은 1억이에요. 1억. 가상화폐로 싹 다 날린 돈. 소득이 얼마야? 실수령 190만 원이에요. 그래서 25살이 실수령 190이면 사실은 최저임금 정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신청할 당시에 월 평균 생계비로 150만 원을 신청을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본인이 그 신청할 당시 2024년이니까 135만 원 최저 생계비에 20만 원 추가 생계비, 월세 이렇게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했고, 어떻게 됐느냐? 받아들여졌어요. 받아들여지고 37만 5천 원씩 36개월 1,300만 원, 그러니까 1억의 코인 손실에 13% 정도 갚는 걸로 이제 인가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 꿀이죠. 완전 꿀.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이분께서 평균적인 소득보다 좀 낮고 사실 이 채무 발생 경위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조건부 인가가 났습니다.
매년 2월 말까지 직전 연도의 소득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뭐 이런 것들을 내고 20% 이상 급여가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급여의 80%를 추가적으로 변제하는 변제계획안 변경을 해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실제 이분이 190만 원을 버는 사람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1억이라는 돈, 쉽게 얘기해서 이자만 한 달에 50에서 100만 원 나갈 건데 솔직히 평생 갚아도 못 갚는 돈, 이 정도 소득 수준으로는 코인으로 싹 다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13% 조건부인가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가 20%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갚는 돈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변동이 없는 거야.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코인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하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수원도 한번 볼게요. 수원 공기업에 다니시는 분인데 30대 중반 정도 되시는 분이에요. 급여가 세후 440만 원 정도, 많이 받으시네요. 그죠? 이분의 평균 생계비는 한 달에 143만 5천 원인 거 보니까 25년도에 신청하신 분이네요. 자기의 이 생계비 빼고 나머지 다 갚는 조건으로 300만 원 쭉 갚는 거예요. 36개월 갚으니까 1억 600만 원. 그럼 이분 빚이 얼마냐? 빚이 얼마야? 2억을 코인 투자로 이분도 싹 다 날렸어. 심지어 이분은 보정이 한번 나왔어요. 6개월 이내 최근 대출은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6개월 이내에 최근 대출이 1억 4,300만 원이었어요. 그럼 1억 4,300만 원을 청산가치에 전액 반영해서 갚게 되면 너무 좀 과하다라는 저희가 답변서를 내고 보정서를 냈어요. 근데 그게 이 회생위원님이 못 봤나 아니면 너무 착하신 건가 모르겠는데 그냥 그 변제기간이 게시가 되고 인가가 났단 말이죠. 뭐 저희가 법원에서 하라는 대로 싹 다 하고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저희 입장에서. 근데 또 저희는 항상 그 의뢰인들이 좀 부담이 적게 하는 대리니까 오로지 의뢰인들의 편에서 저희가 뭐 회생에서 의뢰인 편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재산 지켜주고 빚 좀 적게 갚게 해드리고 뭐 이런 게 의뢰인 편 아니겠어요? 어쨌든 처음에 있는 변제계획은 그대로 인가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1억 정도만 반영하는 걸로, 최근 대출 중에. 근데 2억이라는 총 대출이 싹 다 코인이었어요. 뭐 공기업 다니시니까 대출 잘 나왔겠죠. 연봉도 나쁘지 않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도 그냥 뭐 코인 했다 안 했다의 문제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 빼고 나머지 36개월 갚는 거 딱 그대로 나왔어요. 딱 그대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래가지고 서울이랑 수원은 이 실무준칙 408호에 의해서 내가 이 돈을 은닉했다, 찡박아놨다는 것만 아니면 해외로 보내가지고 뭐 콜드월렛으로 빼고 해외로 보내서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만 소명이 좀 100% 되면 코인하고 아무 상관없이 원칙대로 생계비 빼고 36개월 갔다. 서울수원만. 그러면 서울수원을 제외한 다른 곳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아시겠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